오케이? 그러면 짧은 거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워드 투백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고, 그러니까 훈련도 했고, 효과도 확인했고, 그 임베딩도 이제 확인했는데, 다만 이제 젠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이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분포 과정에서 도대체 분포 과정이 이제 언어 모델과 이제 무엇이 다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경험할 기회가 없었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이 워드 투백을 실제로 훈련할 필요는 없죠. 이미 이제 훈련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구축되는 방식이 언어 모델과 이제 다르다는 점을 한번 이제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Continuous Back of Words 뭐 이런 이제 방식도 있고, 이제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모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지극히 간단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2013년 이제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 요 B 쪽에서는 이제 연산의 효율성을 이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에서는 마지막에 출력을 그 확률적 자신감으로 하는데 이 Y 전체가 어휘의 이제 집합인 이제 방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A의 스타일이고 B의 스타일은 확률적인 자신감을 제시를 하는데 이때는 그냥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쌍이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연산의 효율성을 이제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어휘수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이제 구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부분은 이제 대략 그 동일한데 요 마지막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이제 100만 개나 이제 줄였다. 학습할 매개 변수의 이제 부담을 엄청나게 이제 줄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연산의 효율성에 이제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이거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이걸로 그냥 만들어서 해보지 그랬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모형은 안 어려워요. 모형은 이제 그 사실 이제 쉽고 뭐가 이제 좀 번잡스럽냐면 이제 124페이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틀린 거거든요. 빨래랑 자동차 이런 것처럼요. 이거는 그 말뭉치에 실제로 등장하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위적이면서 이제 무작위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뭉치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희귀한 단어가 네거티브 샘플러 조금 더 잘 뽑힐 수 있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 뭐 그런 이제 설계 방식이 이제 있겠죠. 있을 거고 그런 점들을 그 이 젠심에서 그뭐 서브샘플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형 자체의 구현은 너무나 간단한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서 이제 이 현재 스킵 브랜드는 이제 파지티브 샘플들만 획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느 한쪽의 그 유형만 있으면은 제대로 이제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네거티브 이제 샘플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0번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네거티브 샘플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만 알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워드 투 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학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재구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3년에 워드 투 백의 혁신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논의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일단
단어 수준의 임베딩을 먼저 제시를 했고, 요거는 좀 그 잘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1절하고 이제 4.2절을 이제 통해서 제시를 했고, 요 다음부터는 그냥 워드 투백의 약간 변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드 투백이 이제 근본적으로 활용이 이제 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워드 투 백에 문제가 당장 지적이 됐어요. 오, 좋은데, 아, 이런 거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까 그 아래쪽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갱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젠심의 모델을 로드하는 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줄게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이제 하고, 그러면 뭐 그 로드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여자 더하기 오빠 빼기 남자가 다시 이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실행이 되고요. 요 이후로는 그냥 원리를 살펴보기 위한 논의였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되고요. 간단한 이제 논의였고, 그러면 이 여자 더하기 오빠 빼기 남자 다음에 새로운 코드를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코드셀을.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제시 드릴 것은 현재 임베딩을 형성하는 방식의 한계점에 대한 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문장을 좀 제시를 드릴게요. 배 타고 배 먹으니 배 아프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재 이제 이 워드 투백의 이제 임베딩에서 most similar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유사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느껴지시나요? 요 배라는 단어가 이런 방식으로 되면 이제 형성된 임베딩을 거쳐서 이제 이 현재 단어가 이제 배인데 그 배에 대응하는 벡터가 x로 이제 형성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xt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xt가 이제 있는데 현재 형성된 임베딩들의 이제 주변을 보면 여기가 이제 most similar죠. 친구들이 이제 누구인지를 이제 보자는 건데 ph 킬로그램, 킬로그램, km 이런 것들이 이제 있네요. 그러면 이 여기서 임베딩이 형성된 이 배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걸까요? 두 배. 이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도량형들이잖아요. 단위, 크기, 뭐 무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친구들인 거예요. 그럼 친구들을 보면 이게 분포 과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오 너는 이제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거구나.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임베딩이 이 첫 번째 배에 맞나요? 저 배는 이제 둥둥 떠다니는 배죠. 그 운송수단 같은 걸로서 이제 배겠죠. 그리고 우리 사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사 1번 무슨 뜻, 명사 2번 무슨 뜻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두 번째 배는요. 배 먹은 어떠세요? 저 배는 뭐야? 저 배는 먹다니까 과일 같은 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운송수단의 배를 먹는다는 거는 대단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배는 어떤? 세 번째 배는 신체 부위로서 배 아파 할 때 그 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느끼시나요? 표기는 동일한데 의미가 굉장히 상이한 동음이어 같은 것을 가정해서 살펴보면 동음이어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음이어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휘가 구축될 때 어휘는 의미 단위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표기 단위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라고 하는 표기가 있는데 배 1번, 배 2번, 배 3번, 배 4번 이런 식의 표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뭉치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표기가 완벽하게 동일한데 어, 제가 방금 전에 소설들이 그런 의미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림 그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 그 문장을 보면 딱 알지.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같이 등장하는 애들이 이제 누군가에 따라서 얘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분포 과정이고 언어 모델의 과정들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배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배적으로는 이 벡터가 이쪽 공간에 지금 이제 위치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임베딩을 현재와 같은 문장에서 이 형태도를 X로 바꾸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겠죠. 의미가 완전 잘못된 의미가 부여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단어 수준의 임베딩의 한계점입니다. 이게 당장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 신기해.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어딘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납득이 됐지만 당장 지적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하는 방향성은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베딩이 지금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거 자체는 알겠는데 이 XT를 그냥 바로 써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맥적인 의미를 그 해당 단어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벡터가 이런 배나 요런 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의 신체 부위로서의 이제 배로서 기능을 하려면 이 문장 내에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장의 단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임베딩은 각 단어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벡터를 아까 보신 것처럼 여자 더하기 오빠 빼기 남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벡터를 문장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준다면 이 의미를 좀 더 잘 반영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현재 답변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문맥도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맥도 반영해서 전반적인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재에서는 이제 5장에서 문장 수준의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술들이 이쪽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창기의 전략을 하나 살펴볼게요. 185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게 기술들의 발전을 그 우리가 맥락을 따라서 쫓아가면 이 기술들을 이해하기가 이제 수월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85페이지에 보시면 닥투백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 등장했는데 이게 워드2백을 만든 연구팀이 자신의 한계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워드2백으로 인베딩을 분포 과정으로 만드는 걸 성공했는데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배 타고 배 먹으면 배 아픈 애가 안 되지. 그치?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단어 수준의 인베딩이 아니고 뭔가 문장에서의 맥락을 반영하는 인베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에 워드 투백에서 이제 닥 투백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다시 언어 모델로 돌아와요. 즉 이게 재밌죠. 워드 투백은 이제 분포 과정인데 이, 이 분포 과정에서는 문맥을 상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언어 모델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g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3g이 이제 입력이고 다음 단어를 이제 맞추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모형은 이제 대단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험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시기에 이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닥투백입니다. 2014년 이제 닥투백이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젠심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닥투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닥투백 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세종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요 닥투백은 그 바로 세종말뭉치를 바로 넘길 수는 없고 조금 가공이 필요해요. 이 모형이 이제 가정하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공 과정을 좀 거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이제 코드를 하나 생성하시고 이제 그 세종 말뭉치를 이제 읽어오는 이제 문장 단위로 읽어오는 부분을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위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워드 투백 부분에서 요 이제 그 세종 말뭉치를 어, 가져오는 부분은 이제 위에서 이제 했지만 혹시 이제 갱신된 걸 대비해서 위에 있는 셀을 이제 복사해서 일단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잘 가져와졌는데 이걸 이제 그 젠심의 닥투백이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젠심의 모델즈에서 이제 닥투백이 원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있어요. 얘는 이 도큐먼트 이제 문서들 자체가 이제 분류가 수행되기를 원해요. 이 문서는 뭐 이런 문서고 저 문서는 저런 문서다. 이런 식의 어떤 기록이 있는 이제 지도학습의 형태를 이제 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그 도큐먼트를 이제 그 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는 한 줄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말뭉치는 사실 지금 분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장의 번호 자체를 해당 문장의 이제 태그로 설정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좀 줄이죠. 그 스포큰하고 리튼을 다 쓰지 말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닥투백은 그냥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구어체로만 좀 줄일게요. 스포큰 이렇게 구어체로만 줄여가지고 좀 영어로 줄이겠습니다. 안 그러면 실험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포큰 해서 그 200개 정도로 이제 줄일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정교하게 이제 가공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태그드 도큐먼츠를 이제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센치를 몇 개만 이제 해볼게요.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이제 일단 한정해서 이게 잘 수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이제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도큐먼츠에서 이제 첫 번째 걸 이제 하나 이제 끄집어 내볼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그드 도큐먼츠의 그 워즈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고 여기 태그는 임의적으로 그 복수계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뉴스, 뭐 시사,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임의적인 태그가 있는 말뭉치를 우리가 획득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태그들을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세종 말뭉치는 일단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략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제 우리 그 마지막 2시간에는 말뭉치들을 획득하는 과정을 이제 할 거고, 그리고 그 말뭉치를 획득하고 나면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형태소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 말뭉치처럼 형태소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하고 나서 이제 닥투백을 이제 다시 훈련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지금은 그냥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 해보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닥투백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센텐스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해주시고 요거를 메모리에 올려도 되죠. 메모리에 이제 올려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구어체만으로 좀 한정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잠시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여유롭게요. 그래서 한 30초면 되네요. 그죠? 30초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랭 도큐먼트를 이제 해보면 센치와 마찬가지로 한 20만 개 정도 이제 되는데 요게 이제 구어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문서의 이제 수가 이제 20만 개 정도 규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뭐 요거는 이제 태그가 사실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분류로 하는 것이 현재 닥투백에서는 이제 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 도큐먼트를 이제 넘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도큐먼트를 이제 태그드 도큐먼트이고 이제 벡터 크기는 여전히 이제 한 100 정도로 해보고 에폭도 한 5 정도로 이제 해볼게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문서 하나 자체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죠. 한번 이제 실행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로그를 출력하는 설정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그가 아까 설정을 해놓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발생한 거고, 혹시나 이제 처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하실 때는 아까와 같은 이제 로그를 이제 해주셔야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많은 데이터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실험이 이제 큰 의미는, 현재 세종말몽 실험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는 형태를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에폭이 이제 돌고 있는데 벌써 에폭 1번이 끝나서 에폭 2번이 이제 가고 있어서 그 요번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폭 2번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됐고, 이제 에폭 2번이면은 벌써 3번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곧 에폭 4번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리니까 일부러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적게 걸리는 걸로 이제 골랐고, 그러면 요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에폭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끝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2분 정도 만에 일단 이제 훈련을 이제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닥투백을 이제 좀 저장을 하고요. 훈련했으면 이제 저장하시는 게 이제 가급적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닥투백에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사용해 볼게요. 이제 이 닥투백에서 이제 형성한 이제 벡터도 이제 워드 벡터라고 하는데, 이 정확하게는 좀 그 용어가 달라요. 얘네는 그 100차원짜리의 그 어떤 임베딩이 형성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C 말고 D라고 부를게요. 얘네들은 그 문서 자체가 하나의 벡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문장 자체를 하나의 문서라고 할게요. 이 문선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 문서 자체가 하나의 이제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일까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센치에서 조금 내용 있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뭐 아침에 몇 시에 타고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라서 요거를 이제 그 문서라고 이제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닥투백에서
해당 문서와 이제 비슷한 문서가 이제 그 무엇인가? 그죠?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워드 투 백 자체는 이제 요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음, DV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큐먼트 벡터를 이제 바꾸고 most similar를 이제 해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이제 좀 그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요거를 이제 사용할 건데 이 중간에 이 도큐먼트를 이제 벡터로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 자체를 인퍼 벡터 이런 식의 어떤 API를 써서 어, 다음과 같이 어떤 이제 문서 벡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사한 문서, 유사 문서 목록을 이제 획득을 하는 거죠. 자동 완성을 이제 썼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아침에 몇 시에 타고 가는데라고 하는 그 요 문서 자체가 이제 벡터로 이제 변환이 됐는데 이 문서와 유사한 문서가 3번하고 이제 요런 이제 그 문서들이 그 유사한 문서로 이제 뽑힌 거예요. 근데 3번 문서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과 이제 제일 유사하다라고 이제 뽑힌 거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좀 손실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는 그렇다 치고, 이제 요 다른 문서들이 이제 어떤 문서들인가 그런 점들이 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한 다음에 요런 이제 문서 번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문서들이 정말 이제 유사한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사 문서 목록에서 우리는 이제 요 앞에 있는 값들을 이제 획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사 문서 목록을 해서 유사 문서 목록 아이디를 획득을 이제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유사 문서 목록 아이디가 이제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유사 목록 문서 목록 아이디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도큐먼트 아이디 하고 이제 이 도큐먼트에서 해당 도큐먼트들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제 어떤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파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100만 건, 1000만 건의 이제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내가 찾고 싶은 문서랑 이제 비슷한 문서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그런 상황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일이 그거를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검색 엔진이 하는 일이 딱 그거죠. 뭐 수많은 이제 웹페이지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에 이제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건데 이 닥투백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서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유용한 쓰임을 이제 생각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침에 몇 시에 타고 가는데 라고 하는 이제 이 문장 하나랑 이제 이 다투백에서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이 이런 이제 문장들이 문서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이 성능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문서가 이제 적고 태그가 너무 이제 그 태그는 유형이어야 되는데 얘가 뭐 0번, 1번, 2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류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뉴스, 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뽑힌 걸 보면 아침에 몇 시에 타고 가는 데가 뭐 도서관에 이제 가는 거랑 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도서관과 뭐 관련된 내용들이 뭐 몇 시에 가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어딘가에서 연관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2분의 1에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살시가 살다의 원형이고 높이는 이제 발언되는 그래서 이제 살시가 이제 사시는 이렇게 이제 변형이 이제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주 그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워드투백을 한 것처럼 이제 공감이 되진 않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고 이제 한 취지를 확인해 보는 정도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거를 종종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딱 이건데?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점으로 안내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제 10년 전의 기술인 거죠. 10년 전의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빅브레이크 갖겠습니다.